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19일 태국 뉴스입니다. 태국 해군이 캄보디아군의 국경 인근 병력 증강을 확인하고 공군과 합동 작전을 통해 군사 거점을 타격했습니다. 뜨랏 지역 반 넝리, 이른바 반삼랑 인근에서 캄보디아 BHQ 부대가 대규모 병력을 집중 배치한 정황이 포착됐고 현장에 고급 차량 여러 대가 주차돼 있어 고위 지휘관이 직접 지휘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태국군은 공중 전력과 드론 폭탄을 투입해 군사시설을 완전히 파괴했으며 이번 공격은 태국에 대한 직접적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 국경 충돌 속에서 이번 사건은 양국 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태국 해군이 캄보디아 국경 인근에서 불법 월경을 시도하던 온라인 사기 조직원 19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17일 새벽 뜨랏 지역에서 해병 특수임무부대와 해병대가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중국인 18명과 미얀마인 1명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합법적인 여행 서류를 갖추지 않은 채 캄보디아로 도주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고 불법 사이버 사기 조직과 연계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태국 해군은 인권을 존중하며 법률에 따라 절차를 진행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국제범죄 차단을 위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산업연맹이 중국 화장품 산업의 급성장으로 태국 시장이 위협받고 있다며 국내 기업들이 향후 3년 안에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산업 규모는 2026년에 약 2천억 바트로 예상돼 성장세는 둔화되지만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연맹은 중국산 저가 제품이 가격 경쟁을 주도하면서 태국 기업들의 수익성이 압박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원료 활용 확대, 로봇과 AI 기술 도입, 국제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내년에는 천연 허브 성분 화장품이 본격적인 시장 주류로 자리 잡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태국 산업연맹이 최근 바타 강세가 수출과 관광업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크리안크라이 티엔 누군 회장은 바타가 한 달 새 8% 이상 급등해 수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다며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신호와 심리적 요인이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태국 중앙은행은 달러 거래와 금거래 기업을 집중 조사하며 대응에 나섰지만 회장은 이번 조치가 첫 단계일 뿐이라며 회색 자금과 스캔 범죄 자금이 환율을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렸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실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경제 피해를 막기 위한 긴급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국 중앙은행 통화정책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 연 1.25%로 조정했습니다. 경제 둔화와 수출 부진, 중소기업 유동성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취약계층의 부채 부담을 줄이고 회복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올해 성장률을 2.2%로 전망했으며 내년에는 1.5%로 더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물가는 국제 유가 하락과 정부 지원책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7년 상반기부터 목표 범위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위원회는 금리 인하가 금융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구조적 요인으로 성장 잠재력이 낮아진 만큼 재정 정책과 산업 경쟁력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2월 18일 오전 태국 사뭇부라캄 반복은 반플리너의 지역 테파랏 도로 본선 진입 구간에서 대형 트럭이 보행자 6교를 들이받아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붕괴된 구조물이 트럭 운전석과 달걀을 싣고 가던 픽업 트럭을 덮치면서 차량 안에 있던 3명이 부상을 입었고 구조대가 긴급히 출동해 구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현장에서는 가스 누출도 발생해 위험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사고로 픽업 트럭 운전자 1명이 숨졌으며 피해액은 약 1,000만 바트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경찰은 짐칸을 올린 채 주행하다 6교 상판과 충돌한 덤프트럭 운전자를 기소할 예정입니다. 사고 여파로 테파랏 도로 일대는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졌고 당국은 긴급 복구와 교통 분산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국 중앙은행 통화정책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 연 1.25%로 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제조업 부문과 관광객 감소, 홍수 피해 등으로 경제가 둔화됐다며 올해 성장률을 2.2%, 내년은 1.5%, 2027년은 2.3%로 전망했습니다. 관광업은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금리 인하 직후 바타는 달러당 31.52바트로 약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강세 압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꾸룽시 아유타연행은 내년 상반기 추가 인하 가능성을 제기하며 구조적 위험과 외부 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했습니다. 태국 산업연맹이 11월 산업 신뢰지수가 89.1을 기록해 전달보다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소비 진작책과 관광 성수기, 예산 집행 확대가 긍정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연말을 앞두고 관광 수요와 자동차 판매 증가도 산업 활동을 뒷받침했습니다. 하지만 남부 홍수 피해와 환율 변동, 국경 무역 위축은 여전히 부담으로 남아 있습니다. 산업연맹은 정부가 피해 기업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물 관리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격상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직접 전력 구매 계약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태국 외무부가 캄보디아 국경 통행 중단에 따라 포이펫에 체류 중인 자국민 귀국 지원에 나섰습니다. 외무부는 항공편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으며 대사관을 통해 긴급 여권과 여행 서류 발급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들에게 대사관과 연락해 귀국 지원을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이미 UN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에 공식 서한을 발송했으며 동시에 국제협력도 강조했습니다. 외무부는 UN 마약범죄사무소와 함께 국제 인터넷 사기 범죄 대응 회의를 주최하고 있으며 중국, 미국, 한국 등 59개국 300명의 대표가 참여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캄보디아 병원에 입원한 군인들의 인터뷰를 보도하며 태국군 항공기 공격 이후 독가스 증상을 겪었다는 주장을 전했습니다. 캄보디아 국방부도 최근 성명을 통해 태국군이 전투에서 독가스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구체적인 증거와 국제기구에 대한 공식 항해 여부를 제시하지 않았고 로이터 역시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태국 공군은 화학무기를 사용하거나 보유한 적이 없다며 이번 보도가 군 작전의 신뢰성을 훼손하려는 가짜뉴스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태국군이 최근 캄보디아군과의 교전에서 중국산 대전차 미사일을 포함한 군사 장비를 압수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중국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태국과 캄보디아 모두와 정상적인 국방 협력을 이어왔으며 이번 국경 충돌과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태국 언론은 500고지 교전 이후 태국군이 캄보디아 군으로부터 중국산 군사 장비를 확보했다고 전했지만 중국은 자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하며 특정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태국군이 최근 캄보디아 국경 교전 과정에서 다수의 카지노와 호텔 건물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이들 건물이 국제 범죄 조직의 사기 네트워크 거점으로 활용돼 왔으며 피해자에는 미국 시민도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파괴된 건물 중 일부는 이미 미국 정부의 금융 제재 대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국군은 이번 작전이 단순한 전쟁 확대가 아니라 범죄 네트워크 근절과 시민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육군 부대변인은 모든 공격이 군사적 목표에 한정됐으며 실제로는 군사 지휘와 드론 통제, 무기 저장고로 활용된 시설을 겨냥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공격하지 않은 건물은 군사적 활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작전은 군사적 위협 제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캄보디아 국방부가 태국군이 포이펫 시내에 폭탄을 투하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태국 공군은 실제 목표는 외곽에 위치한 BM-21 다연장 로켓 저장고와 군수 물자 창고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군은 캄보디아군이 BM-21 로켓을 이용해 태국군과 민간 지역을 공격해왔다며 이번 작전은 군사시설만을 겨냥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작전 당시 촬영된 영상에서는 폭격 후 연쇄 폭발이 발생하는 모습이 확인됐으며 이는 창고에 보관돼 있던 BM-21 로켓이 폭발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태국 공군은 모든 군사작전은 군사 목표에 한정되며 주권과 안보를 지키는 동시에 인도주의 기준을 준수해 민간인 피해가 없도록 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태국 해군이 최근 해상 시추 시설 인근에서 정체불명의 드론이 출현했다는 보고와 관련해 방치하거나 무시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해군은 즉각 항공기를 출격시켜 정찰과 추적을 진행했으며 기업 보안팀과 협력해 초기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시추 시설 보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영에너지 기업 PTT와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회사 측 역시 해군이 방치했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해군은 국가에너지 기반 시설과 해양 안보를 철저히 지키고 있으며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태국 내각이 새로운 헌법 제정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투표는 오는 2026년 2월 8일 총선과 같은 날 진행되며 이는 비용 절감과 국민 편의를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투표 문구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국민투표법 규정에 따라 내각이 직접 정했으며 질문은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정치적 방향을 함께 결정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달라며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투표권 행사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태국 정치권에서 암호화폐 시장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브라차차땅 타위소송 대표는 정부가 회색 자본을 방치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급증해 월간 암호화폐 거래 규모가 1000억 바트를 넘어섰고 이 중 절반 이상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자금 세탁과 정치적 영향력 확보에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태국 중앙은행도 정체불명의 자금 유입을 인정하며 암호화폐 거래가 바트화 가치를 왜곡해 수출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타위 대표는 특히 내년 2월 총선을 앞두고 검은 자금이 선거에 개입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정부가 국제 기준에 맞춰 자금 추적과 정보 통합, 자산 환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방콕 형사법원이 전 진보단체 출신 프리티건 사라꾼 씨에게 왕실 모독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2022년 1월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총 10차례 왕실을 모독하거나 증오를 선동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압수된 컴퓨터 기록과 계정 접속 내역, 게시물 증거가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단순한 의견 표현이 아닌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습니다. 당초 게시물 한 건당 3년씩 총 30년이었으나 일부 협조를 참작해 형법 78조에 따라 감형돼 최종 형량은 징역 20년으로 확정됐습니다. 방콕 수프 및 일대가 오는 12월 31일 대규모 카운트다운 행사로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더몰 그룹과 시안 파라곤 EM 디스트릭트가 태국 관광청과 방콕시청, 민간 기업들과 협력해 엑스트라 바난자 슈럼빅 카운트다운 2026을 개최하는데요. 아석에서 프롬퐁, 통로 구간까지 이어지는 5km 도로와 고층 빌딩 옥상에서 5만 발의 불꽃이 5분 이상 터지는 초대형 불꽃쇼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행사에는 주요 호텔과 쇼핑몰, 빌딩들이 참여하며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 다양한 공연도 준비됐습니다. 제제트린, 불인, 일본 J-POP 그룹 사이킥 등 국내의 아티스트가 무대를 꾸미고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계획입니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가 소비 촉진과 경제 활성화는 물론 방콕을 세계적 관광도시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방콕의 대표 카운트다운 명소 센트럴월드가 오는 12월 31일 방콕 카운트다운 2026 트리뷰트 투 러브를 개최합니다. 주최 측은 무대와 프로덕션, 불꽃놀이, 공연을 전면 업그레이드해 세계적 수준의 축제를 선보일 예정이며 피피크릭, 빌킨 푸티퐁, 팔미, 논타논 등 인기 아티스트들이 대거 참여합니다. 드론쇼와 특별 공연도 준비돼 있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국 13개 도시에서도 러브 유나이츠 어스 올 콘셉트로 동시에 카운트다운 행사가 열려 500명 이상의 아티스트가 참여합니다. 이번 행사는 불꽃놀이 시티스케이프, 디지털 카운트다운 콘서트, 교통 안전편의 강화 등 6대 하이라이트로 구성되며 약 150만 명이 현장에 모이고 글로벌 시청 범위는 5천만 뷰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콕을 세계적 엔터테인먼트 랜드마크로 격상시키고 관광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2026년을 앞두고 방콕 수도권 주택시장이 여전히 도전적 환경에 놓여 있지만 교통 인프라 확충과 실수요 기반을 갖춘 지역은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태국 부동산정보평가센터 소폰 폰촉차이 대표는 유망 입지의 공통점으로 교통망, 고용지, 생활 편의시설, 합리적 가격을 꼽았습니다. 올해 주목할 지역은 방콕 서부 확장지구, 박나뜨라 동부, 라프라우 후에이쾅, 라민트라쿠본, 탈람성 사무사콘, 시나카린 룬누, 본무항쨍화타나, 빠툼타니랑시, 라차프룩 신도시 등 9곳입니다. 이들 지역은 철도 도로망 확충과 생활 인프라 개선으로
주거와 임대 투자 모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새롭게 개정된 주류통제법이 12월 1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술집과 편의점, 식당 등에서 술에 취한 고객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처벌을 함께 지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판매자가 취한 고객에게 술을 제공해 사고나 범죄가 발생할 경우 업소와 판매자가 공동 책임을 지게 됩니다. 판매 가능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자정까지이며 만 20세 미만 청소년과 취한 고객에게는 판매가 금지됩니다. 협회는 업계에 CCTV 설치, 직원 교육, 안내문 부착 등 예방 조치를 권고하며 책임 있는 음주 문화 확산을 강조했습니다. 태국 경찰이 치앙마이 타페 게이트 인근에서 불법 영업을 해온 중국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그는 관광객 신분으로 입국해 상점을 운영하며 불상과 불교 선물을 판매하고 주술 행위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취업 허가 없이 장기간 체류하며 위챗을 통해 중국인 관광객을 모집해 영업을 이어왔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경찰이 방콕 방나 지역 은신처를 급습해 한국인 투자 사기범 송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그는 인터폴 블루 노티스 수배 대상자로 동포들을 상대로 약 9,600만 원 규모의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체포 당시 현장에서는 마약류 1급인 필로폼과 흡입 도구가 발견됐으며 그는 체류 허가 기간이 지난 뒤 불법 체류 상태로 은신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외국인 불법 체류와 마약류 불법 소지 혐의를 적용해 송 씨를 방나 경찰서로 인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이 파타야 박나문군 넝프루 지역의 고급주택을 급습해 인도 국적 불법 온라인 판매 조직원 19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현지에 은신하며 불법 상품 판매 웹사이트를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체포된 인원 가운데 일부는 불법 체류와 무허가 취업 혐의가, 나머지는 임시 체류 허가 상태에서 불법 영업 혐의가 적용돼 모두 넝프루 경찰서로 인계됐습니다. 이민국은 국내의 범죄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범죄 관련 정보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푸켓 국제공항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약 1,630만 명의 국내 국제선 이용객을 기록했습니다. 하루 평균 6만 명이 공항을 이용하고 있으며 연말 성수기에는 추가로 80만 명이 더 몰려 연간 총 1,7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항 측은 하루 평균 항공편이 330에서 350편에 달하고 대형 기종 투입으로 탑승객 수가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부 지침에 따라 안전과 편의 대책도 강화되는 후 장기 주차장 운영과 승객 대상 선물 행사 등이 마련됐습니다. 푸켓 국제공항은 지방 당국과 함께 관광객과 승객들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콕의 유명 카레 전문점 골드커리가 먹방 대회 참가자의 부정행위를 폭로했습니다. 이 참가자는 8kg짜리 초대형 카레를 40분 만에 완식한 것으로 인정받아 상금 2만 밭을 수령했지만 CCTV 확인 결과 일부 음식을 몰래 숨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영상에는 밥을 먹는 척하다가 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여러 차례 포착됐으며 실제로는 완식하지 않았음에도 성공자로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게 측은 이번 사건을 상금을 노린 부정행위라고 규정하며 다른 업소들도 유사 대회 개최 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국에서 음료수 경품으로 받은 휴대전화 금 케이스가 정밀 검사 끝에 진품으로 확인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상점에서 금이 아니다라는 판정을 받았지만 최근 엑스레이 검사 결과 순도 96.63%의 금으로 제작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사 과정에서 케이스가 단순 도금이 아닌 실제 금으로 만들어졌음이 확인됐고 노견해자 황금빛 금괴로 변환되는 모습까지 공개됐습니다. 가게 측은 오래전 제작된 모델을 운 좋게 보관해온 덕분에 지금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경품금 제품의 진위 여부에 대한 의심을 불식시키며 예상치 못한 행운의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태국 제2군이 수린 지방의 캄보디아 국경 인근 청상암 카지노 맞은편 창고에서 현금 약 1,100만 바트과 금 장신구 33점을 압류했습니다. 군은 이번 자산이 이른바 회색 자금과 연계돼 캄보디아 군 관계자나 국제 스캐머 조직을 통해 무기와 드론 기술 지원에 사용됐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군과 관계기관은 자금의 출처와 흐름을 추적 중이며
소유자에게는 합법적 거래 증빙을 요구했습니다. 제2구는 국경지역 불법 자금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법적 대응이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치앙라이 메파루앙 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여학생이 교통사고 피해를 입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일 대학 인근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한 픽업 트럭이 오토바이를 충격했고 튕겨나간 오토바이가 여학생을 덮치면서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끝내 숨졌습니다. 피해 학생은 틱톡 영상을 통해 가해자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치료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쇄골과 손목 골절로 학업과 일상에 큰 지장을 받고 있으며 대학 측은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학생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중국 배우 처우 탱카이가 라이브 방송 중 태국 여행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는 태국에 가면 납치돼 팔려갈까 두렵다는 말을 남겨 현재 팬들의 강한 반발을 샀습니다. 처우 탱카이는 중국에서 단편 드라마에 출연하며 활동 중인 배우로 도우인 팔로워 수가 22만 명을 넘습니다. 이번 발언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되자 태국 팬들은 태국을 깎아내렸다며 실망감을 드러냈고 일부는 그의 작품을 더 이상 보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